정말 멋진 풍경이죠?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여성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상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선명한 원색의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한국 사람은 여성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왔고 여성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영국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 사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미혼 여성이에요. K-팝을 좋아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푹 빠지고 말았어요. 한국은 좋은 의미로 개미지옥 같아요. 좋아하는 K-팝 아티스트가 생겨서 영상을 챙겨보다 보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화장품, 옷도 궁금해지고 그래서 한국에 여행도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다녀왔더니 더 관심이 생기고 좀 더 한국에 깊게 빠져들게 됐어요. 한류에 빠져드는 많은 외국인들처럼 저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어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매년 여름휴가는 한국에 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었네요.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경복궁 관광도 하고 전통차 교실, 김치 담그기 등 많은 체험도 해봤어요. 몇 번이나 서울에 여행을 다녀왔고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한국 전문가라고 불리고 있어요. 저는 나름 이런 호칭으로 불리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더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국에 가서 뭘 해볼까라고 생각하며 인터넷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는데 한국에 관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기사에서는 등산을 해보지 않고 한국 여행을 논하는 건 아쉬운 일이다. 라는 말과 함께 한국의 명산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러고 보니 왜 나는 한국에서 등산을 해볼 생각을 못했지? 저는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해요. 평소에 데스크 앞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휴일에는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몸을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등산은 정말 좋은 야외 활동이랍니다. 영국인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등산가도 많지만 사실 영국 안에 높은 산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벤 네비스 산이 여기서 제일 높은 산이지만 1340m 정도니까 다른 나라의 높은 산에 비하면 많이 낮은 편이죠. 그래도 제가 전문 산악인도 아니고 주말에 간단히 오르기에는 낮은 산이 적당한 것 같아요. 아무튼 산을 좋아한다는 제가 산이 많기로 유명한 한국에서 아직 한 번도 산에 올라보지 않았다니. 한국 전문가를 자칭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가면 무조건 산에 올라가야겠다고 결심했죠. 드디어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친구들한테 한국 화장품을 사다 달라는 부탁을 잔뜩 받아들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전 한국에 갈 때는 무조건 한국 국적기를 타고 가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서비스도 정말 괜찮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내식으로 나오는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서 비행기를 탄 순간부터 한국 여행이 시작된 느낌이 좋더라고요. 언제나처럼 인천공항에 내려서 QR코드 몇 번 찍으며 너무나 순조롭고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쳤어요. 입국 심사를 끝내고 나가니 때마침 제 짐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가니 비행기가 도착하고 30분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나고 저는 한국 땅에 서 있었어요. 박자감 좋게 진행되는 한국 입국 과정은 올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능한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넓고 환해서 개방감이 느껴지는 인천공항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인천공항의 조명이 눈부신 흰색이 아니라 차분한 노란색이라 눈도 아프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요. 공항 안에 레스토랑이나 푸드코트가 많은 것도 정말 편리하고요. 긴 비행으로 피곤이 풀리지 않아서 저는 카페에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의 4층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 커다란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스크린에는 3D를 이용한 입체적인 영상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진짜 폭포가 흐르는 것처럼 리얼해 보였어요. 불꽃놀이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선 계단 등 내용이 다양해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했습니다. 저는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공항철도를 탈 예정이라 사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스타벅스나 다른 찻집도 많이 있어서 가는 길이고 더 편했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4층까지 간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한국의 전통 가옥 형태의 음식점과 기념품점이 있고 전통 문화재도 전시하고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카페는 나무와 기와로 한껏 한국 분위기를 풍기는 인테리어에 큰 창 너머로 비행기의 이착륙을 넋놓고 바라볼 수 있는 끝내주는 전망을 가진 곳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으면 우선 이런 카페에서 비행장을 배경으로 커피 마시는 사진 정도는 찍어줘야죠. 제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당장 사람들의 좋아요 반응이 왔어요. 부러워요. 이런 멋진 전망의 카페가 인천공항에 있는 줄은 몰랐네 라는 댓글도 있었고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한국 갔냐는 말이 많았네요. 휴식을 취한 저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티켓 발매기에서 티켓을 구입하고 입장하자 제가 탈 열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갈 때는 일반 열차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항상 직통열차를 타요. 시설도 좋은데다가 서울역까지 논스톱으로 40분 정도면 도착한다니 진짜 빠르고 편리하니까요. 공항철도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또 비행기에 타는 듯한 느낌을 준답니다. 열차 내부의 벽이라든지 인테리어가 비행기 내부랑 너무나 비슷해 보이거든요. 저는 열차 안에 별도 마련되어 있는 수화물 보관 공간에 짐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스마트폰을 보니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저는 코드를 꺼내서 능숙하게 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에 꼽고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느낌의 고급스러운 파란색 좌석에 몸을 맡기고 철도의 무료 와이파이로 영화를 감상했어요. 인천공항의 고속철도는 다른 나라의 공항 열차에 비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쾌적한 좌석에서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고품질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 동영상까지 볼 수 있다니 처음 이 서비스를 경험했을 때 느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전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너무 사랑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열차의 창문 밖으로 많은 산들과 논밭의 풍경이 휙휙 지나갔어요. 이번 여행의 타깃이 산이라서 그런지 전에 왔을 때보다 더 자주 산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새삼한국은 정말 산이 많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저는 일단 숙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용하는 B&B 숙소가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곳을 예약했죠. 숙소의 주인은 한국인인데 영어도 유창하고 매우 친절한 사람이에요. 처음 숙소를 이용했을 때 역까지 마중도 나와주고 제가 여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이 알려줬어요. 이 숙소에는 한국의 다른 집들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스마트 도어록에는 CCTV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문 밖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바로 경찰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너무나 신기하고 편리하다고 감탄을 했죠. 번거롭게 열쇠를 관리할 필요도 없고 시큐리티도 완벽해서 혼자 여행하는 저 같은 여행객도 너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숙소 안에는 세면도구나 물,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과 과자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필요한 만큼 쓰거나 먹어도 된다고 했죠. 관광하기에 정말 좋은 입지인 대비해서 숙박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하다니 정말 배포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에 올 때마다 이 숙소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곳의 후기를 보면 저 말고도 재방문하는 외국인 투숙객들이 많던데 정말 납득이 됩니다. 물론 저도 고평가의 후기를 써드렸답니다. 숙소에 짐을 두고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명동으로 갔어요. 제 목적지는 한국에 올 때마다 한 번은 찾는 명동교자였어요. 역시나 가게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회전이 빨라서 금방 제 차례가 와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동교자는 메뉴가 4개밖에 없는데 맛집들은 이렇게 전문성 있는 몇 개의 메뉴만으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전 망설임 없이 칼국수를 주문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 가게에 왔을 때 처음 먹어보는 칼국수의 맛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명동교자를 미슐랭 가이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저렴한 가격에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인 빕구르망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칼국수의 쫄깃한 면이 정말 매력적이었고 국물의 감칠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때는 먹고 난 다음 날까지 자꾸 생각이 나서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먹고 가기도 했어요. 한국의 음식점들은 대부분 빠르지만 명동교자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빨라서 주문하고 얼마 안 돼서 칼국수가 나왔어요. 진한 고기 육수에 양파와 마늘향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순식간에 한 그릇을 뚝딱 비웠네요.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한국에 오면 한 번쯤은 먹지 않으면 허전한 메뉴인 것 같아요. 저는 매우 만족하면서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은 바로 이번 여행의 목적인 산을 오르기 위해 아침부터 숙소를 나섰어요. 제가 오르기로 한 산은 북한산이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접근성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머무는 숙소에서도 지하철을 조금 타면 갈 수 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한 번 산에 가려면 큰맘 먹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등산로 입구까지 갈 수 있는 산이라니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서 내린 저는 등산로로 가기 전에 서울 도심등산관광센터에 들렸어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한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건 바로 등산 장비를 준비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서울의 산에 대해 사전 조사를 했더니 평평한 산을 꾸준히 걷는 느낌인 영국의 트레킹 형식의 등산과는 다르게 한국의 산은 평탄한 산책로부터 경사가 가파른 암벽까지 정말 다양한 등산로가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영국에서 제가 가끔 오르는 산은 얕은 산책로 느낌이라 평상시에 신는 운동화로 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한산이 도심에서 가깝다고 쉽게 생각한 외국인들이 평상복을 입고 운동화나 샌들로 올라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산을 안전하게 오르려면 등산 물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등산화부터 등산복까지 마련하기는 좀 부담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며 검색을 하던 중에 저는 북한산 근처에 등산 물품을 대여해주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도심등산관광센터였어요. 저는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제 사이즈의 등산복과 등산화 대여를 신청해뒀죠. 센터에 들어가자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영어로 북한산에 대한 소개와 코스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대여하는 모든 물품은 한 번 사용하고 반납될 때마다 세탁 및 살균과 소독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된다고 했어요. 저는 신청한 물품을 렌털하고 센터 안에 있는 탈의실에서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무료로 등산용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탈의실과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로커까지 있어서 정말 편리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각종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고 편의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나라인 건 알고 있었는데 외국인 등산객을 위한 지원까지 이토록 훌륭하다니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북한산 등산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코스는 백운대 코스였어요. 북한산에서 가장 높은 백운대까지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코스로 1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고 했어요. 북한산의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어서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입구를 오르기 시작했죠. 한국의 산은 영국과 달리 푸르름 가득한 나무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가득한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등산이었어요. 하지만 곧 저는 노래를 멈췄고 호흡은 거칠어졌으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고봉까지 최단 코스로 간다는 건 즉 길이 엄청나게 가파르다는 이야기였어요. 백운대 등산로에는 수많은 계단이 있었고 화강암 길이 이어지는 꽤나 가파른 오르막길이었어요. 저는 등산화를 대여해 온 걸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돌과 바위가 많은 이 거친 길을 운동화를 신고 올랐다면 크게 후회할 뻔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산답게 오르면서 수많은 외국인들과 마주쳤습니다. 일반 운동화를 신고 온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정말 힘들어 보였고 도중에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선명하고 화려한 색상의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어르신들이 헉헉거리고 있는 저에게 여유롭게 인사와 격려의 말을 건네며 등산로를 가볍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높은 산이 많은 한국에서 매일같이 등산을 즐기며 단련해온 증거겠죠? 그 와중에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이런 험준한 코스에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시설들이었어요. 북한산에는 가파른 구간에는 계단이나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게다가 구간마다 화장실이 있는 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유럽에서는 지하철이나 시내에서도 화장실을 찾아보기 힘든데 한국은 산 위에도 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다니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정상에 도착하기 직전의 마지막 코스는 매우 험난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겼어요. 제가 지쳐서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이미 정상에 다녀온 후 옆에서 쉬고 계시던 아주머니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간식을 나눠주면서 이제 곧 정상이라고 힘내라고 미소 지어주었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게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고 따뜻한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스스로를 격려해가며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내디뎌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는 달성감과 뿌듯함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백운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은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보여주는 환상적인 경관이었어요. 서울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도시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저는 하산을 하고 등산관광센터로 갔습니다. 센터에는 샤워실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땀범벅이 된 몸을 개운하게 씻어낼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서비스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등산 후에는 막걸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산 주변에는 맛집이 몰려있나 봐요. 길지 않은 코스였지만 짧고 굵게 체력을 소모한 저는 미리 찾아둔 맛집으로 가서 도토리묵과 파전, 그리고 막걸리를 시켰어요. 땀을 흘린 후에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과 기름의 고소함과 파와 해산물의 풍부한 향이 가득한 파전은 최고의 조합이었어요. 도토리묵은 처음 먹어봤는데 도토리로 만든 젤리라니 정말 신기했어요. 도토리 특유의 향과 함께 조금 달달한 맛이 느껴졌어요. 매콤한 양념과 섞어서 먹으니 한층 더 맛있더라고요. 함께 들어있던 씁쓸한 야채가 도토리묵의 맛을 더 돋우어 주었어요. 사실 이번에 충동적인 마음으로 한국에서 산에 올라보자는 선택을 했는데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등산은 땀을 흘려 목표에 도달했다는 뿌듯함과 자연을 느끼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는 즐거움, 하산 후에 심신을 채워주는 맛있는 음식까지 정말로 다양한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어요. 한국에 여행을 올 외국인에게 꼭 등산을 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저의 한국에 대한 애정이 한층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산 말고도 서울에 있는 다른 산들에도 올라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속초에 있는 설악산도 등반해보고 싶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레이스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산에 익숙하죠. 한국의 산은 도시 근처에 위치해서 접근하기에도 너무 좋기 때문에 요즘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등산이 인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등산을 해본 외국인들은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 산 중턱에 화장실이나 음식점까지 있는 한국의 등산로에 놀라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한국 전문가를 자처하던 영국 여성이 한국의 산과 등산 문화를 경험하며 더욱더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명산들과 정이 넘치는 등산 문화가 앞으로도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